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대형 금융사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독일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췄지만 경제의 약세가 올해 안에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 증권사와 증권인에게 수여하는 제15회 매경 증권인상에서 삼성증권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 기업공개 시장이 지난해보다 최소 2배 이상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났습니다. 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서 아시아에 떠오른 용 하면 단연 우리나라였죠.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을 일컬어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다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네 마리의 용을 제치고 아시안 빅5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빅5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의 5개국을 말하는데요. 아시아의 용을 추월하며 아시아 경제를 새롭게 견인하고 있는 빅5. 잠시 후 이들 국가의 활약상과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짚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마감시장 살펴보면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이틀째 혼조세로 마감했던 뉴욕 증시, 오늘도 역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JP모간이 지난해 전체로는 213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3년 연속 사상 최고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대형은행들의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이 이번 연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는 소식이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17% 밀리면서 13,511.23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 0.22% 상승하면서 3,117.54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0.02% 소폭 상승하면서 1,472.63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의 주요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JP모간과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는 소식과 미국 산업 생산의 상승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와 독일이 성장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22% 하락하면서 6,103.98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2% 상승하면서 7,691.13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3% 오르면서 3,7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일본 증시는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인 데다 주가의 연속적인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를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그동안 상승했던 주가에 대한 부담감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하락했습니다. 1600.44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7% 하락하면서 2309.550 기록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0.1% 밀리면서 23,356.99 기록했습니다. 환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소폭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2.2원 오르면서 1,058.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현재 시각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벌써 1월의 반이 지나죠. 참 빠릅니다. 1월의 전반부는 우리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요. 후반부에는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송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1970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네. 어제 코스피 장세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저는 사실 최근에 코스피 움직임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다면 이제 지난 1월 3일경에 2042포인트를 찍고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악재 요인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지금 증시에 3대 악재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일단 환율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엔달러 환율까지 어떤 엔화 강세 효과와 그리고 엔화 약세 이런 그 지속적인 그런 환율의 어떤 이 노출 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폭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뱅가드 펀드의 자금, 이런 부분들이 벤치마킹 지수를 이제 변동을 하게 되면서, 포트폴리오 변동 차원에서 자금의 유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수급적인 악재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그 외국인들의 꾸준히 쌓아왔던 그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로, 출회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 그리고 환율의 문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아무래도 1970선까지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일장도 프로그램 매도세가 아무래도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수급 상황 잠깐 살펴봐 주셨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하고 좀 순매도 상위 종목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했던 예.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던 종목은 SK 하이닉스를 예.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깊었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저가 매수 유입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에서 롯데케미칼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죠. 세 번째는 이제 롯데케미칼이 되겠고 그리고 고려 아연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5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샀던 반면에 삼성전자 주식은 가장 많이 매도를 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일단 아무래도 애플의 쇼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IT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외국인들에 있어서 좀 기조가 조금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어제 조금 연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LG 디스플레이도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애플의 쇼크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3위는 현대차, 그리고 4위는 LG전자, 그리고 5번째는 SK텔레콤 순으로 순매도 상위 종목을 나타냈습니다. 네, 수급상을 살펴봤는데 벌써 지금 1월 17일입니다. 참 네네. 세월 빠르죠. 1월 전반부 우리 좀 한국 증시를 정리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정각 후약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예, 예. 일단 시장의 새해 시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예. 분위기였고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들을 많이 했지만 예. 사실 단기적으로 그때가 꼭지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장세에서도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시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IT 기업들 이쪽들에 있어서 지난 4분기 정도가 어닝에 대한 꼭지가 아니었나라는 시각들이 전해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IT 관련주들은 하락을 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게 되면서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1월 전반부 증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월 전반부에 좀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잘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고
사실 이렇게 뭐 관심 종목에서 어떻게 보면 홀대받는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이제 메이저의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누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내수주, 환율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단 제약 업종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스,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뭐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신고가를 경신해 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유틸리티 업종,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전력으로 대표되겠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내수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영업 정지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통신 업종, 뭐 SK텔레콤이라든지 그리고 KT, 뭐 LG U+, 이런 업종들이 1월 전반부에는 상당히 강한 흐름, 뭐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종목들도 있고 강세 흐름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업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반부의 코스피 변동폭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1월 후반부 사실 지지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1061선과 121선이 맞물려 있는 한 1940에서 50 정도가 아무래도 지지 역할을 강력하게 해내줄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도 높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일단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급의 악재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뱅가드 펀드 자금은 25주에 걸쳐서 이제 자금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주 한 3,500억 정도의 물량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꾸준히 쌓아놨던 약 뭐 9조, 10조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프로그램 매물화돼서 이제 베이시스가 약해지면 이런 프로그램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이시스 추이도 상당히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전일장 베이시스가 0.96 정도로 끝났는데 일단 1 이하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수급의 문제들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도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수급의 악재들 때문에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월 후반부 코스피 시장 전망을 해주셨는데 후반부에 좀 업종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시장이 뭐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들이 최근에 가장 뭐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경기 방어주 이런 쪽으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시장이 경기 방어주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내야 되는 그런 펀드의 역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은 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관심을 못 받아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경기 방어주 형태의 시장 주도 흐름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따져서 가장 그러면 그 경기 방어주에서 어떤 그 업종을 가장 선호를 해야 되나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탑픽 종목으로는 유틸리티 업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경기 방어주 중심의 어떤 장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경기 방어주 업종별로 과연 이제 어떤 종목들, 각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통신주에서는 이제 3개사가 있죠. 뭐 SK텔레콤 그리고 KT, LG U+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LG U+가 가장 그 영업이익률의 어떤 속도, 빠르게 개선되는 속도는 가장 빠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전반 3사 같은 3사에서 KT와 SK텔레콤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그 고객 유치, 확보 전장에서 어느 정도 승자, 독식 구도를 가져갔던 반면에 LG는 사실 LTE에 상당한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지출이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시적으로 LT 선점 효과 이런 부분들이 LG U+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리고 마케팅 비용 감소도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감안했을 때는 이번 4분기부터 한 590억 정도 흑자를 내는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률은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때 LG U+, 예. 통신주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틸리티는 뭐 독보적으로 한국전력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제약업종도 최근에 뭐 흐름이 좋습니다. 뭐 정부의 규제가 올해부터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업종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종분당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 중에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뭐 대상 정도인데, 예. 대상도 거의 신고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상은 상당히 저평가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업종별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자, 후반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도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일단 경제 일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그 미국의 어떤 그 각 그 기업들의 어닝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어닝에 따라 사실 1월의 분위기는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주에 금융주, 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금융주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IT 기업,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AMD 수요일부터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서 수급의 악재들 때문에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해외발 그런 지표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18일에 중국 GDP 성장률이 예상치가 한 7.6에서 7.8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상치보다 뛰어넘는다거나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중국의 모멘텀으로 중국 관련주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그런 국면에서 낙폭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장 좀 전망해 주시죠. 네, 오늘장 사실 뭐 미국장이 혼조세로 끝났습니다만 예. 일단 그 전일과 전전일 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이제 수급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는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데, 유틸리티 업종 그중에 한국전력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산업재 관련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정승현 연구원과 함께 1월 하반기의 우리 증시 같이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원규 외신 캐스터가 밤사이 주요 외신을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브리핑 김원규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최근 그동안 불안정했던 유로존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융커 유로존 의장은 유로화 가치가 위험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5일 경고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융커 의장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지난해 유로존 붕괴 우려가 컸지만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유로존이 안정을 다시 찾았으나 다시 유로화 가치는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 융커 의장의 이 짤막한 발언은 유로화 환율을 대폭 끌어내렸습니다. 융커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 1.34달러였던 유로화가 순식간에 1.32달러 후반으로 추락했는데요. 융커 의장의 발언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실하게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 가보시죠. 일본이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는 일본 환율 등 일본 경제가 안정되는 듯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지난해 11월 기계 주문 증가율이 시장 전문가의 예상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일본의 지난해 기계 주문이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6일 보도했는데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의 0.3%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또 10월 2.6%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4.6%를 기록했던 7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엔화 약세에 따라 기업들이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침체는 곧 끝날 수 있다며 엔화의 가파른 약세가 향후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 모건 스탠리가 1,600명을 직원 감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일부 수석은행원과 트레이더들의 보너스 지급을 향후 3년간 연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너스 연기는 연봉이 35만 달러 이상이거나 보너스가 최소 5만 달러인 직원이 포함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지난해에도 현금 보너스를 12만 5천 달러로 제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이 중국의 지난 12월 수출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런 논란에 중국이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세청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수출입 내용은 모두 서면으로 작성됐고 세관 수출입 기록은 모두 세관 신고를 기본으로 하며 이는 중국의 수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글로벌 금융사들은 진실을 보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세관 기관의 진술에 따르면 무역 통계를 낼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해 수집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정보를 데이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외 파트너들과 거래할 때 특수 무역 지역과 보세 구역에서의 거래도 통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뒷받침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김원규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아시아 이용을 추월하며 아시아 경제의 신흥 견인차로 떠오르는 아세안 빅5 이들 국가들의 활약상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참 좋아하는 메뉴인데요. 닭갈비 창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